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한 정당한 권한 행사. 이것을 내란몰이를 통한 탄핵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맞겠냐. 마찬가지로 정당한 권한 행사라면 정부 측에 주장하듯이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비상계엄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거꾸로 탄핵 수출을 가지고 권력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내란몰이에 악용을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정부인 측에서 발표한 인용한 맥베스의 사례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 심하게 표현하면 연민의 정을 느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맥베스는 맥베스에 관한 것은 세계 불후의 명작 작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불후의 명작 작품까지도 어떤 악의적인 선전선동에 악용하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베스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마녀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왕을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그 경비원까지 죽이고 나중에는 자기도 죽임을 당하는 그런 슬픈 건데 그것이 어떻게 이 대한민국의 비상계엄 상황과 비교가 된다는 것인지 오히려 권력을 쟁탈하려고 하는 측면 맥베스가 왕권을 뺏으려고 하는 상황과 비교해본다면 이 시대의 맥베스는 누구인지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단전 단수 관련해가지고 소방청장이나 검찰, 공소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이상민 장관께서 저는 명백히 증언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후 사정으로 보면 증언이 너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 단전단수라는 거 하는 것은 기관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인데 거기에 언급된 기관들에서는 군인들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단전단수를 통해서 기관을 장악하려고 했다면 1차로 단전단수가 이루어져야 될 곳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 사건에서 전개되는 것을 보면 국회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단전단수를 안 하는데 여론조사 꽃 한결에 여기를 단전단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검찰 공수청이랑 소방청장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소방청장도 명백히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저한테 추궁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세요. 소방청장도 그런 어떤 단전단수 얘기를 들었지만 그건 뉘앙스였다는 것이고 명백히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정이나 객관적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그런 것들이 맞느냐 하는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쪽지도 보았다고 처음 진술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쪽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도 없고요. 우선 이상민 장관도 명백히 증언했잖아요.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거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쪽지가 어떤 경위로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고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의 지시도 없었고 전달도 없었고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단전단수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증언처럼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실제 그렇게 이루어지지도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럼 단전단수 쪽지를 쓰라고 지시하지도 않고 직접 쓰지도 않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여러분들이 현장에 다 보셔놓고 저한테 왜 묻습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국무회의 기록이 없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무회의 기록도 너무나 명백하게 오늘 이상민 장관이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국무회의라는 것은 그 당시 즉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씩 걸려서 사후에 작성되는 것을 명백히 증언을 했고 이 사건에서 작성이 안 된 이유는 오히려 계엄 이후 해제되고 내란몰이가 시작되면서 이거 작성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늦어졌다는 말을 증언을 했습니다.
전후사정으로 보면 명백하지 않습니까? 딱 위치적으로 맞잖아요. 국무회의가 모든 없어서 그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을 내란의 공범으로 몰아가고 심지어는 국무회의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내란의 공범 내지는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몰아가려고 했던 게 수사기관의 그 당시의 행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회의록이 작성 안 된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을 보고 여러분들도 판단을 해 주십시오. 저에게만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상황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록이 없으면 절차적 하자 아닌가요? 지금 저랑 말장난 하시는 건 아니죠? 누구시죠? 부산파 김시웅 기자. 예? 김시웅 기자. 회의록이 없다는 것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회의록을 작성이 반드시 그 당시에 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없는 작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작성이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절차 위반이라고 다시 물으신다는 것은 말꼬리 잡기 내지는 트집 잡기밖에 안 보입니다. 이게 정상적 국무회의냐를 두고서 다른 장관들은 아니었다고도 하는데 이상민 장관은 정상적인 회의였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장관들 말 틀렸다는 건지 궁금한데. 그러면 국무회의 해제 의결 국무회의는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는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는 1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비상계엄을 위한 국무회의는 국무위원들이 도착해서부터 논의가 시작돼가지고 최종 의결 정족수가 11명이 채워지고 대통령이 퇴장할 때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십니까? 8시 40분부터 10시 22분까지입니다. 의결 정족수 11명이 채워진 이후에도 5분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는 것이지 국무회의 의원들이 그 당시에 내란몰이가 시작되고 국무위원들 자체를 국무회의에 있다는 것 자체를 국무회의 참석했다는 자체를 내란의 공범으로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소극적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도 감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게 되게 큰 사건이잖아요. 예. 근데 기록이 없으니까 여쭤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기록 부분이 아예 모순되고 전례도 없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질문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전례에 의하더라도 국무회의록은 사후에 작성될 수도 있고 사후에 작성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관행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사건의 경우는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비상 상황에서 해제 후에 전개된 상황들이 또 아주 급박하게 이례적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작성이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애초에 작성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공개를 안 한 겁니까? 그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건 자꾸 말이 안 되는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서명을 사후에 할 수 있다고 대통령께서 오늘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계엄법에도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무슨 서명을 말씀하십니까? 국무회의 문서에 사후에 서명 국무회의 문서에는 국무회의록에는 분명히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헌법상의 부서의 문제는 대통령의 행위에 관한 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사후에도 결재가 되는 것이고 아까 이상민 장관도 분명히 증언을 했습니다. 전자결재를 통해서 서명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의 지금 이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부서가 있었느냐 서명이 있었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아무런 의문이 없다, 의혹이 없다, 다 해소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정선거 관련해서 대법원에서 다 결론을 내린 건데 이제 청구인 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러면은 국회도 대법원도 친구도 안 믿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다뤄오는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부정선거 관련 부분에서 언급하신 내용들은 아까도 분명히 우리 피청구인 측 대리인이 설명했듯이 시스템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 그리고 끊임없이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완전히 해소를 해서 선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어떤 부정선거를 둘러싼 의혹들을 해소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것이 또 오히려 국민 분열이나 국민 갈등, 어떤 내부적인 어떤 불신을 해소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했느니 대법원 판결과 다른 견해를 얘기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에 무슨 결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소하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통합과 어떤 갈등을 해소하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21대 선거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면 22대도 문제가 아니 그렇게 있다고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자꾸 이렇게 질문을 곡해서 자꾸 하십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점검했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니 해소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증거능력 인정 관련해서 대통령께서 검찰총장 시절에는 재판은 신속해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바뀌시는 건가요, 이런 입장이? 글쎄요, 제가 그 당시 어떤 배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증거법에 관한 것은 어떤 관련자들, 피의자나 피고인, 어떤 수사 대상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떤 잘못된 진술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실이 왜곡되거나 하는 것을 막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오랜 역사를 거쳐서 형성된 원칙들입니다. 이것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고 특히 점점 더 강화되고 있는 것이 세계 추세입니다. 문명국가에서는 당연히 증거법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이후에 2020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또 검찰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마저도 당사자가 피의자가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쓰지 못한다는 쪽으로 방향이 더욱 강화됐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연 전략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아닌가요? 그렇게 보십니까? 네, 지연 그렇게도 전략을 얘기 쓸 이유도 없고 분명한 것은 헌법재판에 탄핵 심판의 당사자로서 문제가 있는 점은 분명히 지적을 하고 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진행에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고 공정성이 담보돼야만 국민들로부터 헌법재판소가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직무정지돼 있지만 대통령이십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어떤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일관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피청 측에서는 검찰 피신 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지 않으셨나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검찰 피신 조서가 문제라고 한다고 하시면은 피청 측에서는 그러면 증거로 제시하지 않으셨나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없습니다. 우선 그리고 그 증거조사 부분에 대해서 증거법칙이 완화도 문제지만 이 사건이 수사가 진행되면서 수사권 없는 수사기관들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됐거나 여러 가지 불법 수사가 진행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불법 수사로 인해서 취득한 증거들은 유법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당연히 배제돼야 됩니다. 1차적으로 증거 능력도 배제돼야 되고 전문 증거에 대한 어떤 법칙도 엄격히 적용돼야 되는 것이 탄핵 심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핵 심판은 단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일반 징계와 달리 파면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탄핵은 일반인에 대한 탄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최고 행정수반이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완화된 그리고 형사소송에 관한 어떤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덕수 총리 증인 신청 기각된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다시 재신청할 것인지를 돌아가서 검토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아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정부인 측에서 주장한 논리를 보면서 참 논리의 왜곡과 비약이 너무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무수히 논의되고 있고 주장되고 있는 정부인 측에서 주장하고 있거나 하는 부분들에서 끌어내거나 체포하라거나 무슨 엄청난 피해가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지거나 체포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어떤 민간인과의 충돌에 의해서 민간인들이 공격을 받거나 해서 상처를 받거나 피해받은 사람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서 증인으로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거나 수사를 받고 있고 장성들이 지금 중형에 처할 위기에 있다. 그런데도 아무 일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결국 그것은 정상적인 비상계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지금 야당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란몰이와 탄핵 소추로 인해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진 겁니다.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은 비상계엄이고 아무 일이 일어난 것은 야당 측에 의한 내란몰이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이게 선우가 바뀌면 안 됩니다. 논리가 바뀌면 안 됩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저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주시고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목적이 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병력을 동원했고 실탄 소지도 금지했고 준사관 이상, 부사관 이상의 어떤 간부들만 투입을 하라는 지시를 내리셨고 그리고 단 2곳 국회와 선관위만 가라고 분명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물론 밑에서 그 지시가 이행이 안 돼서 어떤 다른 곳에 가려고 하던 병력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대통령께서 사후 인지하시고 중단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여러분들께서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봐주십사 하는 말씀을 또 호소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부정선거는 없었는데 그냥 유혹을 해소하려고 한 거라고. 아니, 그 왜곡하지 마십시오. 비약하지 마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 있다의 문제가 아니고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각종 부정선거를 둘러싼 제기되는 의혹으로 인한 분열과 갈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의혹이 있는데 왜 선관위원장에게는 따로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고 바로 이제 계엄군을 투입해서 해결하려고 하셨을까요? 선관위원장에게 물어보면 대통령께서 아까 정부인도 그 얘기를 하던데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을 안 하고 왜 계엄을 했냐고 하는데 그 상황이 될 것 같으면 안 했겠습니까, 대통령께서? 근데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당시 무슨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다고 중립성을 침해한다고 각종 비난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 지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상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 의혹을 해소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백종 차량도 나왔지만 그 부정선거 관련해가지고 조사도 다 했었잖아요, 과거에. 아니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 보고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가 올라갔으니까 다시 확인해야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하셨습니다.